올 여름 PSG에 입단한 이강인처럼 에르난데스 역시 바이에른 뮌헨에서 올 여름 PSG로 이적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센터백인 에르난데스는 올 시즌 팀의 주전 수비수로 활약 중인데요.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7일 PSG 수비수 리카 에르난데스가 이강인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이강인은 성격이 넉넉하고 좋다.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늘 발전하고자 하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강인은 늘 스페인어로 농담을 하고 장난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 소식통이자 PSG 소식의 정통한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는 7일 SNS를 통해 이강인은 경기 전 단체 웜업 훈련에 불참했다라고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6경기 중 3경기를 치르면서 반환점을 돈 가운데 F조는 죽음의 조답게 아직까지 4팀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위치를 잡지 못했습니다. 현재 PSG가 승점 6점으로 조 1위에 올라와 있고 도르트문트와 뉴캐슬이 승점 4점으로 같지만 각각 2위와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4위는 승점 2점인 밀란이 자리했습니다. 1위 PSG와 4위 밀란 간의 승점 차가 불과 4점 차이라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4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밀란이 홈에서 열리는 4차전에서 PSG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긴다면 F조는 조별리그 최종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PSG는 16강 진출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밀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마침 최근 4경기 무승으로 성적이 좋지 않고 지난달 26일 PSG가 홈에서 열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밀란을 3대0으로 완파했기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4차전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PSG 소식의 정통한 호킨스 기자의 보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킨스 기자는 SNS에 PSG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영상과 함께 PSG 선수들은 밀란전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을 진행했다라면서 이강인은 단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는데요. 단체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면 개인 훈련은 소화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강인의 부상을 확답하는 건 시기상조이지만 경기 전 마지막 훈련에서 단체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건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기에 이강인의 선발 출전은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프랑스 르 파리지앵을 인용한 PSG 커뮤니티는 이강인, 비티냐 대신 밀란전 선발 출전 예상이라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몽펠리에전과 같은 베스트 11 라인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PSG 예상 라인업을 게시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 르디스포르트도 지난 6일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서 복귀한 후 4경기에서 3차례나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다라며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에게 챔피언스리그 첫 선발 출전을 제안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식에 따르면 엘리케 감독은 지난 3차전 승리했던 선발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다만 올 시즌 PSG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하지 못한 이강인만이 선발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자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엘리케는 이강인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이미 엘리케 감독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들은 엘리케와 PSG는 기뻐할 수 있다. 그들은 몽펠리에전에서 5연승에 성공했다. 이강인도 PSG에서 시즌을 잘 시작하고 있다라며 PSG는 에메리와 우가르테가 선발 자리가 공고한 가운데 비티냐와 이강인이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음바페와의 호흡도 필수적이다라고 전했었는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중요한 챔스에서도 멋진 활약을 기대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아시안게임을 통해 금메달을 목에 건 이강인의 주가가 높아지면서 다시금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헌신한 이강인 선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온 것은 가족의 사랑과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며 특집 보도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스페인 라리가 30라운드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첫 멀티골에 성공한 뒤 내보인 세리머니는 누나를 위해서 했을 정도다. 이강인은 누나가 멀티골 넣으면 하라고 했던 세리머니다라고 말하며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 U-20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참석한 기자회견에서도 부모님도 누나들도 저 때문에 희생해 주신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고 활약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과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했었는데요. 그의 말대로 2011년 온 가족은 이강인의 선수 생활을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이었던 아버지는 직업까지 바꾸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과거 대한축구협회 기술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음식 적응 등의 문제는 없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주신다. 제가 곰탕을 엄청 좋아해서 항상 해달라고 떼를 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그가 해외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부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마라도나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일찌감치 축구를 접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집 마루에서 공을 차고 다녔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생 형들과 축구를 하며 어울렸다고 하납니다. 실제로 2010년에 방영된 영재의 비법 리얼스터디에서는 이강인이 태권도장에서 아빠표 체력관리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5세 때부터 5년 동안 매일 받았다는 트레이닝은 줄넘기 30분, 야구 30분, 태권도 1시간인데요.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민첩성,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이 트레이닝으로 다져진 10세의 이강인은 국제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 성인의 평균 폐활량을 훌쩍 뛰어넘는 등 대학생 수준의 체력 수준을 보였습니다. 외할머니는 2019년 한 매체 인터뷰에서 손자가 사위의 강인한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 강인이 아빠가 오죽했으면 손자 별명을 깡돌이라고 붙였겠느냐. 타고난 체력이라서 어릴 적 잔병 치레를 한 적이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이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매일 축구 일기를 쓰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박지성 역시 유년 시절 매일 축구 일기를 작성한 일화는 유명한 사실이죠. 박지성은 축구부 떡볶이 클럽 가입에 대한 이야기, 그림으로 표현한 축구 전략 등 축구에 대한 열정을 깨알같이 적곤 했습니다. 이에 독일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도 축구 일기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강인의 어머니는 닭가슴살로 아들의 체력을 보충하는 등 부모의 꾸준한 뒷받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역지 수페르 데포르테를 통해 알려진 바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은 본인과 다른 10명의 한국 소년들이 발렌시아에 테스트를 받으러 왔다. 그들은 스페인어도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상태였다. 사비 모촐리가 그들을 지도했는데 그는 현재 바르셀로나 라마시아의 코치로 있다. 당시에는 발렌시아 7세 팀을 맡고 있었다. 언어적 장벽이 심해 이강인은 다른 동년배 선수들과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팀에는 페란 토레스, 아벨 루이즈, 빅토르 추스트와 휴고 구일라몬 등이 있었다. 그는 이 2000년생들보다 한 살 더 어렸다. 그러나 자신을 각인시키는데 많은 볼터치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이강인은 몇 번의 볼터치로 자신이 특별한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시 이강인을 지도했던 모촐리 역시 이강인의 기량에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발렌시아는 10살짜리 꼬맹이와 계약하는 것을 주저했다. 거기에 이강인이 발렌시아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발렌시아로 이주해 와야 한다는 말을 이강인의 부친이 듣게 된다. 집은 있었고 이강인을 기다리는 학교도 있었다. 그러나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가족이 과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확신하지 못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주를 와야 했으니. 피파 규정상 10살의 아이가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때에는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백승호, 이승우 등이 피파 규정을 어겼다며 공식 대회 출전이 어려웠고 선수들뿐 아니라 한국 축구에도 큰 손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강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모촐리 코치는 포기하고 있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제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전화가 울렸다. 이강인의 부친의 전화였다. 발렌시아로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발렌시아로 갑니다. 가족이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스페인으로 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들 하지만 10살의 아이를 위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정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실로 정말 엄청난 결정을 한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